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 과목 체계가 바뀐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수능의 범위가 변경되는 것이죠. 네, 표와 같습니다. 현행이 쪽 왼쪽이고요. 기편한테는 부분이 보라색 쪽입니다. 표로 보시면 한 번에 딱 보이진 않으실 텐데 쉽게 얘기하면 교육과정상 수능 과목들이 1학년과 2학년 1학기 과목에 대부분 몰려있기 때문에 수능의 범위가 넓으면 학생들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게. 그래서 2, 3학년 때는 진로 과목들, 이런 선택 과목들을 다 선택해서 공부해 라고 하면서 수능 범위를 축소시켜 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 과목은 1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요. 수능에서 여전히 바뀌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뭘까요? 수능은 여전히 상대평가라는 겁니다. 범위를 아무리 줄여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학생들은 경쟁을 통해서 수능에서 등급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좀 혼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근데 이런 과목들은 대부분 2학년 1학기에 이수가 끝납니다. 저희 학교 2학년 시간표, 지금 2학년 2학기 시간표를 봐도 일주일 동안의 시간표 중에서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은 3시간밖에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서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을 2, 3학년 때 이수를 하면서 수능 공부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네. 근데 수능은 누구랑 경쟁을 하죠? 상대평가에서. 원래는 수능의 응시를 51만 명 정도 합니다. 그런데 6만 명 정도는 최종 응시를 하지 않고 수능 시험장에 안 오거나 오더라도 이제 수험편을 필요하니까 할인받아야 되니까 수험편을 받고 네, 집에 가버리는 친구들이 6만 명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좀 아래 등급을 차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가게 되죠. 대학교 합격을 한 친구들도 성적이 좋은 친구들을 한번 풀어봅니다. 끝까지. 자, 그래서 결국 수능을 응시하는 사람은 44만 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44만 명 중에 아시겠지만 18만 명이 올해 재수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수능 범위가 줄었잖아요. 수능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럼 재수생들이 수능 체제가 바뀌었으니까 재수는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재수를 그대로 할까요? 네, 저희가 보는 시각은 재수생은 변함없다입니다. 어차피 수능은 재수생들끼리의 경쟁입니다. 재학생 일부 학생들이랑요. 그런데 어차피 판이 다 같이 바뀌었는데 수능 조금 바뀌었다고 재수를 안 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이건 유명한 뉴스죠. 지난해에도 스카이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서울대 연고대 학생들이 중도 탈락자 자퇴한 친구들이 2,126명이라고 하죠. 대입을 재도전하기 위해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 재도전하는 게 재수생들입니다. 그리고 재학생들도 우수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학생들과 함께 경쟁을 하게 되는 게 수능입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이 정시가 좀 얼마나 좀 어려운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표를 가져왔어요. 대전에 있는 45개 모든 학교들의 정시로 대학교로 간 친구들의 그래프를 이렇게 숫자로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대신고는 수시 많이 하는 학교인 걸 아시죠? 학생부 종합전형학교. 저희 대신고 단일 학교 한 학교가 45개 학교랑 비교했을 때 수시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대학을 보냈는지 표로 비교해 봤습니다. 네, 스카이도 많이 가지만 우리 중상위권이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교들, 그리고 과기원,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등등의 켄텍 등등의 학교들도 저렇게 많이 수시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하위권 학생들 5등급, 6등급 친구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교는 요 인하대, 아주대 이런 학교들입니다. 네. 서울대 김경봉 교수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수능 범위가 줄었잖아요. 그리고 그 줄은 과목들이 1학년 1학기와 1학년과 2학년 1학기에 대부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 문제풀이만으로 학생의 학업 역량과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 없다? 네, 평가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능은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것이다. 수능은 앞으로 학생부 정성평가와 면접을 통해서 좀 변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뉴스도 나왔습니다. 대입 학생부 전형 정성평가가 확대된다. 교과 전형과 정시 중심 학교 정시를 중심으로 학생부는 5등급제로 수능은 과목 범위가 축소되면서 학생 변별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도 학생부 정성평가, 원래는 내신 성적만으로 가던 대학교도 학생부 생활 기록부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바뀌게 되었고, 정시 역시도 수능 전형으로 40% 이상 강제로 선발하고 있는데 학생부 정성평가를 반영해서 대학교에서 뽑을 것이다, 이렇게
뽑게 된다라고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정시를 하든 교과를 하든 어떤 전형을 하든 학생부 생활기록부 기록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교를 선택할 때 그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학생들에게 조금 더 대학 진학이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내신 5등급제인데요. 네, 내신 5등급제는 이렇게 바뀌죠. 앞에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신 평가가 5등급으로 되면서 학생들의 내신 경쟁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신 경쟁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1등급 학생이 전교 1등 학생인지 저희 학교 350명 기준으로 전교 1등 학생인지 전교 40등 학생인지 분별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우리 3등급 친구들 더 격차가 심합니다. 전교에서 한 130등 하는 학생인지 230등 하는 학생인지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실제로는 130등 하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와 200등 이상의 학생이 갈 수 있는 학교는 정말 차이가 많거든요. 1등급에서 2등급 사이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학교는 내신만으로도 그 과목의 학생 역량 변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도 학생들의 기록이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신 전과목 상대평가인데요. 네, 기존에는 1학년과 2학년 1학기 수능 과목과 좀 더 추가하는 2학년 1학기 때 다 이수되는 과목들이 내신이 평가가 되었고요. 그동안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은 절대 평가였습니다. 내신이 안 나왔어요. 그냥 A, B, C 등급으로 나왔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A 등급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3학년 때는 공부를 내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래서 종합 전형을 잘 운영하지 않은 학교나 정시 위주로 운영한 학교는 이랬습니다. 우리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에서 수능이랑 상관없잖아요. 근데 정시 준비는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저 과목 빨리 진도 나가고 또 남는 시간에 문제풀이도 하고 모의고사 풀이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과목이 다 내신 평가가 반영이 됩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사실 아까 내신 경쟁은 과목별로 봤을 때 완화되었지만 과목 수가 늘었어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여전히 내신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전히 내신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내신을 위해서 3학년 1학기까지 열심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우리 학교 내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좋은 내신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신이 3학년 1학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성평가가 중요하고 그러면 학생들은 수시와 그리고 정시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그런 친구 부모님 계실 수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 네, 이런 친구들 안 나오네요. 네, 네 이런 친구들 할 수 있어요. 이런 친구는 사실은 뭐 정시만 해도 되고 수시만 해도 되고 둘 다 해도 되고 결국은 합니다. 한 번 정도 재수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친구들인데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 실제로 내가 만약에 슈퍼맨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정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수시 내신 관리도 하면서 두 개로 내 역량을 나눠서 쓰면 둘 다 온전하게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꼭 고려해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송곳처럼. 송곳이 어떻게 두꺼운 물체를 뚫을 수 있죠? 자기보다 단단하고 두꺼운 물체를. 손에서 전해지는 운동 에너지가 저 끝에 있는 한 점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물체를 뚫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작은 송곳이.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선택하길 원합니다. 재학생 때 정말 유리한 전형이 있어요. 재수생은 잘 하지 못하는. 그리고 학원에서 해주지 못하는 전형이 있어요.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내가 가진 온전한 역량을 다 해서 도전한다면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고 그 경험한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또 선생님들의 노하우가 잘 쌓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교들이 사실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하기 힘든 전형입니다. 저희 학교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야 하고요. 학생이 이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선택해서 성실하게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러면 대신고는 얼마나 몇 명을 어떻게 보낸다는 얘기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5개년도 표를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래프가 높은 거는 천장을 뚫고 간 것도 있어요. 그리고 과기원이라든지 우리 아주대 인하대 굉장히 많이 갔는데 네, 그런 학교는 빠져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상위권도 물론 잘 가지만 중위권 학생들 그리고 중하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자기가 목표로 하는 대학교에 잘 합격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상위권 친구들은 저희가 정시 공부 안 시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건 아니죠. 예, 저희도 상위권 한 30명 정도는 수능 준비가 필요한 친구들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사실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또 둔산동에 있는 학교라든지 다른 학교들을 많이 가는데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 중하위권 학생들이 와서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를 이루는 학교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작년에는 우리 그 과기원이라고 하죠. 카이스트, 디니스, 유니스트, 포스텍, 켄텍 이런 학교들에 59명이 합격했어요. 모두 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 한국 과학 기술계를 선도할 수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과거보다도 굉장히 많이 보내는 숫자입니다. 수능 최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저희 학교 오면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이 일부기 때문에 그럼 최저 못 맞추면 어떡하죠? 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수능 최저는 거의 없습니다. 네, 연세대는 있고요. 고려대에서도 일부 그 학업우수자 전형 그리고 뭐 한양대에도 뭐 일부 전형이 있는데 저런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성격의 그 체제가 종합 전형으로 들어오면서 일부가 생긴 거예요.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학교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어서 대신고 학생들 수능 준비 안 하면 곧 대학 못 간다 이런 얘기는 아까 그래프 보셨잖아요, 그죠? 못 보내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걱정은 조금 접어두셔도 될 것 같고. 이거 안 넘어가네요. 이 표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가 보다. 네, 선발 효과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잖아요. 대신고 자사고기 때문에 학생들 좋은 학생들 많이 모였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먼저 진학한 선배들이나 뭐 동네 언니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희는 그렇진 않고 작년 입학 커트라인은 140점대였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뭐 혹시나 자기가 뭐 조금 성적이 좀 불안하다 그런 면접이나 이런 것도 준비를 잘 해주시면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고 매년 지원율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정말 성적이 안 좋거나 그 해에 저희가 미달이 나거나 이런 상황이 나진 않겠죠. 네, 대부분 학생들은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고 한 학생들은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중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저희가 입학 성적을 이렇게 다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최상위권 정보 많이 공개하잖아요. 의대 몇 명 갖고 서울대 몇 명, 뭐 어디 몇 명 이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몇 점대가 어디 갔다 이런 광고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수사의 일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가 1등급 때부터 최하위권 학생들까지 재학생 그리고 등록자입니다. 대학을 등록하는 친구 그리고 중복 등록, 중복 합격 없는 자료입니다. 내신 성적 보시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권은 굉장히 잘 가죠. 네, 저희 학교 상위권 다 잘 갑니다. 스카이 많이 가고요. 서성한도 많이 가고 사실 3등급 안쪽 친구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3등급부터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등급 대학생부터 아래쪽 중위권 학생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대신고 입학할 때 성적이 BBBB 아니면 뭐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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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발. 네, 여기 좀 말을 안 들어가지고 꾹 됐습니다. 네. 빨간색은 뭐 조금 더 잘 갔다고 생각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좀 강조를 한 거고요. 검은색 글씨들도 굉장히 그래도 좋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죠? 혹시 입시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자료 보시면 박수 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4등급 되면 중하위권이죠, 그죠? 5등급 친구들은부터는 이제 하위권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가천대, 인하대, 가톨릭대 수도권으로도 많이 가고요. 네, 서울로도 가고 네, 이렇게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잘해서 대학 잘 가고 싶다. 그럼 대신고를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잘 가르치고 학교생활 열심히 해서 대학교를 또 진학까지 성공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통합전형은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 사실은 대학교에서도 10% 의무로 선발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리고 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사통으로 입학한 친구들은 정말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꼭 관심 있으시면 저희 홍보부에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3차 입학 설명회가 남아 있고요. 제가 사실 학생들 학교 활동 자료를 또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1분짜리 짧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끝으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신스럽다는 것, 큰 대, 새로울 신, 글로벌하게 크고 어메이징하게 새롭다는 거지. 4차 산업시대를 압도할 포텐, 꿈이 현실이 되는 매직, 대신이 가르치면 달라. 너희의 꿈이 현실이 된다는 말, 대전 대신고등학교가 증명하지. 마음껏 질문하고 창의적으로 배우고 차별화된 성장 스토리가 넘치는, 맞아, 대신에는 전부 다 있다. 포텐 터지는 자기주도 학습과 대체 불가한 클래스의 케미, 혁신적인 교육으로 그리는 네 인생의 빅픽처. 이 모든 게 가능하다고. 넓은 교정과 다이나믹한 시설은 덤으로 주어지니까 학업 스트레스 따위는 가볍게 패스. 대신이 만드는 휴먼 스토리, 인문학적 소양과 AI, 디지털 리터러시를 동시에 창의적 사고와 따뜻한 마음을 융합시키는 클래스. 이게 바로 대신이 보여주는 휴머니즘. 어떤가? 판타스틱하지 않은가? 우리가 맞이한 4차 산업혁명, 누가 앞서고 있지? 최첨단 기술 융합의 현장, 대신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 대전 대신고등학교가 변화의 중심이라는 게 팩트. 변화하는 시대에 안주하는 태도? No, no. 미래를